네, 따뜻한 잔소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내용들 살펴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 공채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반기 공채를 슬슬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공채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움직이면 우리 구직자들도 당연히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그 하반기 공채 시작되면은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타겟팅한 자기소개서를 한 3개 정도는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공채 시작하면은 그때 돼서 인적성 검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인적성은 내가 공부하는 만큼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그 인적성 검사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이사님께서 이제 휴가 때는 놀고 끝나고 다 열심히 하자 하셨는데 오늘 뭐 휴가가 딱 끝났다 치면 지금쯤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로 설정을 확실한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스로, 예, 예. 많은 학생들이 또 구직 활동하면서 아, 이 직무가 지금 나한테 맞아 이러면서 계속 자소 쓰고 면접 보는 학생들 많고요. 또 요즘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신입사원들 조기 퇴사율 높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진로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 원인도 꽤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진로, 정말 나의 흥미, 적성, 또 내가 원하는 분야이고 또 그 직무의 특성이 나한테 맞을지를 여유가 있을 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둘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작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취업 동향 분석하는 것 중 제일 좋은 게 취업 공고를 직접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 본인 취업 이제 하는 그 전 시즌, 근데 채용 공고를 좀 여러 번 찾아봐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 채용에 어떤 특성이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 채용 공고 좀 과거 채용 공고 찾아보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취업준비센터 더더욱 바빠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예. 자, 2부 이제 인터넷 사연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네,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요. 지금 하단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저에게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중견 자동차 업계에서 품질팀으로 6개월 일하다가 돈은 많이 줬지만 기업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기숙사에서 담배를 피고 과도한 음주에 따른 주폭, 거기에 이른 출근, 늦은 퇴근 등이 힘들어서 새로 직장을 알아보려고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구직 활동을 통해 내일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 품질로 전에 하던 일과 같은 직종인데요. 문제는 이력서에 신입으로 지원했고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에 전 직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에 일하던 회사는 청년 인턴제로 하고 정직원이 된 거였는데 내일 면접에서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인턴만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말을 꺼내도 정직원이 왜 되지 않았냐고 물어볼까 봐 걱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하는 게 잘 대처하는 방법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솔직하게 말해서 좋을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굉장히 좀 난이도가 오늘 있는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인 상황일 때는 또 역으로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명쾌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인턴 경험 자체는 특히나 그 과거 인턴 경험이 지금 새로 면접 볼 회사의 업종이나 직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인턴십 자체가 사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 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면접 볼 때 내가 과거에 어디서 인턴했다고 해서 왜 그럼 정규직으로 되지 않았냐고 물어볼 확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반반 정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반보다 오히려 약간 낮을 수 있는데 네. 확률이 낮아서 저희가 대비는 다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분 걱정대로 그럼 인턴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왜 정규직 직원이 안 되냐 했을 때 이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사실은 정규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사유를 그만뒀습니다랑 정규직은 되지 않았습니다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내가 주관적으로 뭐에 대해서 맛을 내가 뭐 좋아한다, 뭐 안 좋아한다, 뭐 느낌이 좋다 이런 거는 조금 뭐 둘러댈 수 있지만 사실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거 완전 명백한 거짓이고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위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큰 돈을 주셨어요. 근데 가서 식당 가서 친구들하고 먹고 왔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럼 아빠가 저녁 때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야. 오늘 예. 뭐 맛있는 거 먹었니? 근데 맛이 없었던 걸 맛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 오늘 아직 안 먹었어요. 내일 먹을 거 이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인턴 얘기를 했다가 정규직 얘기를 거짓으로 완전히 정규직을 안 한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저는 사실 인턴 얘기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네. 만약에 인턴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대로. 하지만 거기에 약간 기교는 필요하겠죠.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유를 얘기하시는 거 좋지 않고요. 차라리 그런 좀 개인적인 사유로 직원들이 어떤 내부 급면인데 굉장히 뭐 흡연을 했고 또 심지어 구타까지 당했고 네. 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건 회사에서도 사실 이분 얘기하신 걸 봐서 제가 볼 때 분이 생산직군 관련된 공장 쪽에서 아마 근무하셨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면 제대로 다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저는 네. 사실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략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우 술 먹고 막 그렇게들 때려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안 좋겠네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면접 때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면은 네. 그게 사실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뭐 피해자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단초가 돼서 네. 또 다른 그런 압박 질문이나 부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의심을 가게 만들잖아요. 뭐 지가 혹시 잘못한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주의는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거 자체가 정말 오히려 반대로 이제 명확한 사실이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얘기를 어차피 하게 된 이상 하는 게 그래야 내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와도 솔직하게 계속 답변을 할 수 있지. 한번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해서 그걸 꼬투리를 잡히면요. 그건 사실 감당도 못하고 그건 사실 합격 불합격보다 그 개인에 대한 완전 평가가 정말 갈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들키면 나중에 면접관이 다음에 혹시라도 경력자로 그 회사에 들어갈 때라도 그걸 좋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어쨌든 좀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소신이나 어떤 가치관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사실을 내가 정말 뭐 얘기 안 할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다 오히려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네.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최현정 컨설턴트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신이사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면접관들도 이런 지원자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짧은 인턴 경험을 하고 그게 맞지 않아서 나와서 우리 회사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막 둘러대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단은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께서 굳이 인턴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신입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거 상관없다 인턴 경험. 그러니까 그냥 신입으로 내가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했고 어떤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셔도 충분히 면접에서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 안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자, 근데도 이제 뭐 관련 경험에 대해서 막 자세히 막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품질을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없어요 계속 묻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필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인턴 기간을 6개월을 채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인턴제가 원래 6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내가 그거에서 내가 정직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직원이 안 된 게 굉장히 핸디컵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내가 업무 경험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을 버틴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소하게 너무 구구절절 본인의 이렇게 퇴사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그냥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더 좋은 기업에 지원을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핸디캡이라고 생각만 안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면접에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거 좀 있으시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지금 사연과 연계에서는 제일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전공에 대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대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지원자들이 뭐 합격을 위해서는 완벽해지고 싶겠지만 사실 완벽한 지원자가 거의 없고요. 회사에서 또 항상 중요하게 어쩔 수 없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저희 인성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특히나 면접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나 뭐 인적성 검사 아무리 해도 직접 대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성실성, 어떤 도덕성, 그죠? 기본적인 뭐 진실성을 의심받으면 굉장히 치명타고 그거는 거의 뭐 어떤 한 방에 그냥 정말 훅 가는 그런 제일 위기 순간이기 때문에 핑계 조심하고 가능한 큰 문제가 아닐 때는 뭐 일단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
사유나 이유는 다만 조금 센스 있게 답하자. 네. 그걸 또 막 주저주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제일 좀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사연입니다. 서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넷으로 올라온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기획이나 컨벤션 기획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현재 과는 행정학과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학과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으나 제 흥미는 기획이거든요. 그런데 전공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라 자신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전공이랑 직무 분야랑 얼마나 많이 연관성을 둘까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거면 경영학과로 전과할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네.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좀 이런 고민에 갇혀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영학 전공을 뭐하러 선택하시려고 하시는지라고 이제 일단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영학과 안에서 내가 기획, 공연 기획이나 컨벤션 기획과 관련한 실무를 가르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행정학과 내가 출신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발목 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영학과로 전과를 하면 내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채용 공고상 경영학과 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쪽으로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술 경영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을 우대하는 부분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영학과 출신들 특별히 우대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뭐 전략기획이나 경영기획 같은 기업의 핵심 부서에 내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경영학부로 전과하는 게 맞겠지만 네. 본인이 지원하시는 그 기획 분야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연, 뭐 예술, 뭐 이런 거 컨벤션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들을 뭐 분석해보면서 내가 기획하는 것들에 대한 기획안이나 뭐 아니면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완성해 놓으시면서 내가 그쪽으로 관심사가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경영학 전공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희망 진로와 조금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준비 사항 같은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공연 기획이나 전시 기획, 뭐 아니면 컨벤션 기획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우대하는 건 외국어 능력입니다. 외국어. 그렇다 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영어 공부 또 뭐 제2 외국어까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벤션 기획 쪽에서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우대하기도 하니까 관심이 조금 있으시고 내가 기획 크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도 뭐 한 번쯤 그 관심사를 또 내가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전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은 이번 의견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공연기획 쪽이 사실 뭐 학생들이 잘 알기 어려운 분야고 저도 사실 잘 많이 알지는 못하는 분야인데요. 흔하진 않죠. 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공연기획이라는 게 학생들이 좀 약간 좀 환상을 제가 볼 때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크고요. 소규모 형태, 에이전시 형태로 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고요. 네. 그래서 소규모 공연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학력 여건 자체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 자체가 사실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공연 테마, 주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관련된 뭐 예술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간혹 이제 요즘엔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특히나 뭐 CJ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뮤지컬 쪽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연장 자체를 뭐 직접 이제 만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어떤 공연 기획 관련된 직무를 이제 받으려고 할 때는 대기업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행정학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전공 자체가 너무너무 관련이 없거든요. 다 관련된 전공 자체가 사실 별로 없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너무너무 관련이 없어서 솔직히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할 때는 좀 경영학과라도 전과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컨벤션 기획은 좀 다릅니다. 컨벤션 기획 공연 기획이 아니고 어떤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그런 좀 국제적인 특히나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은 뭐 최 선생님 강조하신 영어, 외국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오히려 제가 볼 때 이쪽은 오히려 경영학과 전공하는 게 부분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저희가 포럼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IT 쪽 아니면 거의 경영, 경제 관련된 그렇죠. 행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이쪽은 오히려 전과를 하시면은 확실히 좀 취업에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모처럼 조금 달랐네요. 네, 이분께서 또 두 예.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설정해 나가야 될지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무더위에 장마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기 또 휴가도 늦게 가셔야 될 분들 계시고 취업 준비하기 정말 어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오늘도 좀 힘내라는 네. 격려의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제가 좋아하는 웹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하루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런 그 문구를 보고선 오늘 하루에게 미안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일 해가 뜰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각오를 다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는 지난 35년에게 미안하네요. 자, 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최 선생님이 제가 거의 지금 떠올린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예. 예. 정말 절대 거짓이 아니고요. 요즘 장마철 저희 사실 해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뭐 유명한 옛날 영화 중에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 하면서 여자분이 굉장히 허리가 얇았던 분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오늘 날씨 아무리 저녁 때까지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고 먹구름이 있어도 내일 아침은 활짝 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항상 긍정과 희망 마인드로 이번 장마철 또 휴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잔소리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따뜻한 잔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잠매거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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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orktv.or.kr 많이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변하지 않는 잠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잠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잠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